상상해 보십시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고 거의 평온하게 오르던 그래프가 갑자기 바닥을 잃은 듯 곤두박질칩니다. 패널의 불빛이 깜박이고 증권사 트레이더들이 불안하게 손짓하며 이전에는 자신감 있던 목소리가 이제는 다급하고 거의 막힌 듯한 톤을 띱니다. 바로 이런 장면이 7월 생산자물가지수 발표 아침에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낙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무려 소수점 이하 9자리 상승, 예측치인 소수점 이하 2자리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의 행간에 숨어있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자, 기업인, 그리고 평범한 노동자들까지도 하던 일을 멈추고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묻게 만드는 종류의 수치였습니다. 1년 동안 누적 상승률은 세 소수점 이하 3%에 이르렀으며 이는 예상치인 두 소수점 이하 5%를 훨씬 웃도는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음식과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이른바 핵심 지수 역시 한 달 만에 소수점 이하 9자리나 올랐고 지난 12달 동안 세 소수점 이하 7%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별다른 수식어 없이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특히 시장이 즉각적으로 주요 지수 전반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반응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락했고 나스닥은 71포인트를 잃었으며 S&P 500 지수는 19포인트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과연 증시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니면 이 충격이 가정의 문을 넘어 부엌, 마트, 그리고 모든 시민의 지갑 속까지 스며들까요? 이 장면은 단순히 거래소의 등락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경제 뉴스 채널의 생방송은 거의 불편할 정도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권위 있게 인터뷰를 진행하던 한 앵커가 잠시 흔들린 것입니다. 목소리가 반톤 올라가고 말 속도가 빨라지더니 그는 방송 중이라는 것을 잠시 잊은 듯 정말 심각하네요 라는 말을 숨기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전문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수백만 시청자 앞에서 펼쳐진 현실의 깊이를 직감하는 한 사람의 인간적인 반응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급등의 갑작스러운 현기증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깐의 파도일까요? 아니면 경제 전체를 거친 물살로 끌고 갈 깊고 거센 조류의 시작일까요? 생산 자물가지수 같은 지표를 볼 때 우리는 정부 통계 속 추상적인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직면한 비용의 전개입니다. 그리고 이 전개가 급등한다는 것은 거의 언제나 소비자 가격으로 번진다는 뜻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비싸지고 시스템을 유지하는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면 그것은 언젠가 빵, 옷, 휴대전화, 집세의 가격표에 반영됩니다. 7월 수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고입니다. 그것은 기대를 무너뜨리고 계획을 미루게 하며 구매력을 갉아먹을 만큼 강하게 밀어올리는 힘이 존재한다는 적신호입니다. 투자은행의 복도와 폐쇄된 회의실에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려 애쓰는 관리자들에게 이 긴장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표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망은 온건했고 최근 몇 주간의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급등은 그 환상을 순식간에 깨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지나치게 완만한 예측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이 상승의 징후가 있었지만 편의상 무시했던 것일까요? 시장은 이런 종류의 깜짝 뉴스를 싫어합니다. 위험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런 급등은 모든 계산을 뒤집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탄탄해 보였던 전략이 다음 날 아침에는 실행 불가능해집니다. 곧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투자 활성화를 꿈꾸던 투자자들은 이제 시기와 수익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신제품 출시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던 기업은 발걸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화면에서 화면으로 전해질 때 보이지 않는 불안이 커집니다. 생산비가 이렇게 빨리 오르면 소비자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일까요? 동시에 영향을 받을 산업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뉴스가 퍼지는 방식에는 거의 안무와 같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충격, 그 다음에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려는 수많은 분석과 해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언어 아래에는 피할 수 없는 공통인식이 있습니다. 경제가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각이야말로 통계보다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면 모두가 조심스러워지고 그 조심스러움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 그것은 때때로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신뢰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입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일부 경제학자들은 긍정적인 지표를 근거로 최악이 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안정, 점진적 회복, 금리 인하와 투자 촉진에 적합한 환경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시나리오는 단 한 번의 보고서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립된 사건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경제의 회복력을 시험할 일련의 시작일까요? 이 시점에서 확실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바로 그 불확실성이 시장과 가계의 불안을 더욱 키우는 요인일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단 한 달 만에 소수점 이하 9자리 상승, 주요 지수 하락이라는 반응도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이 상승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때 찾아옵니다. 전기요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채우는데 더 많은 돈이 들며 할부금과 대출 상환이 더 빡빡해질 때입니다. 그 순간 통계는 현실이 되고 처음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뉴스가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 영향은 수입이나 수출 기업의 복되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백만 명의 일상 속으로 새우며 들었고 특히 30살에서 65살 사이에 최소 한두 번의 큰 경제 위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불안정함의 쓴맛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일군 사람에게는 관세 발표 한 번이 지진처럼 작용했습니다. 공급 계약은 하룻밤 사이에 더 비싸졌고 이익 마진은 증발했으며 기한은 급히 재협상해야 했습니다. 재고 일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작은 가게들은 가격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수리를 계획하던 가정은 건축 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계획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은 단일하고 확정적인 법령처럼 명확하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밀하게, 때로는 파괴적으로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2025년에 이 결정들의 영향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팬데믹이나 전 세계 공급 붕괴처럼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복지보다는 권력 계산에 따른 정치적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비극 때문에 생활비가 오르면 어느 정도의 집단적 체념과 어쩔 수 없다는 이해가 생깁니다. 하지만 기술적 경고와 경제 침체의 신호를 무시한 지도자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가격이 오를 때 감정은 달라집니다. 단순한 걱정이 분노로 바뀝니다. 여러 해 동안 돈을 모아 마침내 자동차를 바꾼 노동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모델을 고르고 계산을 마치고 할부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몇 달 뒤 수입 부품 가격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할부금 한 번 분량이면 됐던 간단한 수리가 이제는 거의 2번 분량을 잡아먹습니다. 안정과 성취의 상징이었어야 할 자동차가 불안과 빚의 원인이 됩니다. 혹은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꿈꾸며 차근차근 돈을 모아온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려는 순간 환율 상승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서비스에 붙은 추가 관세 때문에 가격이 치솟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꿈은 좌절로 변합니다. 더 불안한 점은 이 흐름이 불균형하고 거의 무작위적인 속도로 구축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부과를 위협하다가 일부 물러섰고 다른 부문에 적용했다가 다시 철회하곤 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은 전문가뿐 아니라 중장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업가들까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인상에 대비해 재고를 쌓는 방어적 전략을 취했고 이는 다시 가격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불안정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트럼프식 담론의 우호적인 언론조차 소식을 완화해 전달하기 어려웠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공식 대본을 반복하는 데 익숙한 진행자들의 반응은 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불편한 표정, 평소보다 긴 침묵,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순간의 심각성을 가릴 수 없다는 무의식적 인정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충성스러운 대변인들마저 상황이 나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 현실은 이미 편리한 해석의 장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다양한 성향의 정부들이 저지른 값비싼 실수를 직접 겪어본 사람들에게 이번 위기는 감정적으로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 지수, 시장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경제 게임의 규칙이 의도적으로 바뀌었고 한번 흔들린 판은 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이 기술적 진단보다는 개인적 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려 세대를 바꿔버린 다른 시절의 기억이 겹쳐집니다. 여기서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관세의 즉각적인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설계한 사람의 사고방식과 혼란스러운 전략을 채택하고도 그것을 승리로 포장하는 행동 패턴을 분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인물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집착을 키웠는지, 권력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지를 알면 현재를 더 예리하게 읽고 향후 전개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학 속을 더 명확하게 헤쳐나가고 싶은 분께 오늘날 세계를 형성하는 이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은 특별 전자책을 추천합니다. 흥미로운 서사와 전략적 분석이 결합된 이 책은 과거, 현재, 미래를 교육적이면서도 통찰력 있게 연결해 줍니다.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에서 시작된 압박은 좀처럼 공장이나 항구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한쪽 구석에만 퍼진 듯 보이는 기름 얼룩처럼 번져 금세 모든 곳을 덮습니다. 2025년 그 확산은 특히 일상적인 장보기에서 두드러지게 느껴집니다. 가격 상승은 이제 더 이상 수입품이나 사치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침에 마시는 커피, 설거지에 쓰는 세제, 맞지 않는 옷을 대신해 사는 옷처럼 기본적인 생활 품목까지 세우며 들었습니다. 이 작은 상승분이 차곡차곡 쌓이면 가계 소득에 미치는 충격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인플레이션은 전문가들의 주제가 아니라 각 가정 안에 상주하는 손님이 됩니다.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주문이 줄고 손님들이 물건을 집기 전에 가격표를 2번, 3번 확인한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한 지방 도시의 가전제품 매장은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판매가 연이어 감소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가격이 올라 더 긴 할부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빚을 감수하려다 포기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위축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가계 예산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계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의 이런 절제가 장기적인 행동 변화로 굳어지기 전까지 그 한계는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대형 유통망의 복도에서도 작은 가게 안에서도 메아리 칩니다. 이미 마진이 얇았던 기업들은 이익이 더 줄어 전부 가격에 전가할지 일부를 흡수하며 시장에서 버틸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부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방식처럼 겉으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겉으로는 속일 수 있어도 결국 물가 상승 압박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음 계절까지 버티며 가격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정 산업을 보면 상황은 더욱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건설 부문은 시멘트, 철강, 타일과 같은 자재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던 공사는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중단되거나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미 고정 계약을 맺은 소규모 시공업체들은 고객에게 더 받을 수 없으면서 추가 비용은 감당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이런 상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업정책의 전략적 지점에서 내려진 결정이 몇 달 후 그것이 발표된 회의실과는 먼 현장에서 울리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영향은 더 넓습니다.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더 비싼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장기 보관 식품을 비축하고 큰 구매를 미루며 여가 습관마저 바꿉니다. 매주 금요일 외식을 하던 부부는 집에서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방과 후 활동에 보내려던 부모는 무료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수백만 가구가 동시에 실행하면 경제의 자금 흐름을 바꾸고 지속적 소비에 의존하는 사업들에 타격을 줍니다. 이 소비 위축이 새로운 행동 기준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공식 통계는 이런 변화를 완전히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일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체감합니다. 작은 문구점 주인은 계약 시즌이 예전만큼 활기를 주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공항까지 자주 운행하던 택시기사는 국제여행 가격이 올라 수요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흩어진 개인 경험들이 모이면 멀리서 볼 때 기대를 낮추는 한 나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민이 더 적게 기대하는 데 익숙해지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답은 신뢰와 투자 사이의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경제의 재생도 없습니다. 관세에서 시작된 흐름이 조심, 후퇴, 강제 적응의 연쇄로 바뀝니다. 이 순환을 깨려면 그 원인을 만든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이 없으면 남는 것은 불확실성의 장기화이고 불확실성은 방어적 결정을 키우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이 과정에서 잃는 것은 돈만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집단적 능력입니다. 이 맥락은 은퇴를 앞두었거나 이미 은퇴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무겁습니다. 이들에게 매번 가격 조정은 구매력의 직접적인 침식을 뜻합니다. 대부분이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고정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생활비를 내고도 여가를 즐기던 은퇴자가 이제는 건강보험을 유지할지 가족을 만나러 여행을 갈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선택이 수천 가구에서 반복되면 잘못 조율된 경제정책이 어떻게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모든 사례 뒤에는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의 비용이 점차 시민들의 주머니로 옮겨지는 과정입니다. 출발은 조용하지만 결과는 요란합니다. 그것은 친구 사이의 대화, 가족 모임, 버스 정류장에서의 짧은 대화 속에 스며듭니다. 가격 인상은 매번 상황이 변했고 약속된 완화가 오지 않았다는 작은 확인입니다. 이 인식이 굳어지면 피로는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화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녹아내릴 때 한 나라에 무엇이 남을까요? 여기서 반성은 불가피해집니다. 만약 이 위기의 뿌리가 의도적인 선택에 있다면 그 반전 역시 의식적인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이 지점에 이르게 한 메커니즘을 직시하고 그 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그 뒤에 목적까지 따져 묻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보며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이 달마다 줄어드는 국민의 인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반드시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방향을 바꾸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적 설명만이 아니라 책임과 결과에 대한 솔직한 대화입니다. 결국 먼 사무실에서 내려진 결정을 짊어지는 것은 가정과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석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이 시리즈의 다음 내용을 보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이 대화를 살아있고 꼭 필요한 것으로 만듭니다. 대기업 내에서는 더 이상 예측이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되지 않았다. 이전에는 안정적인 예측에 의존하던 스프레드시트는 이제 불확실한 영역으로 변했고 각 수치는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다. 한 임원은 낮은 목소리로 연간 예산이 3달도 차에 되지 않아 쓸모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계산 실수나 경영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체스판 위에서 말들이 예고 없이 위치를 바꾸는 현실이었다. 매주 수입 비용을 변경하는 공지가 도착했고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적응이 요구되었다. 경제가 이렇게 즉흥적인 상황을 얼마나 견디며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거리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의 미소 속에도 새 가격을 알릴 때의 당황스러움이 숨겨지지 않았다. 한 악기점 주인은 고객에게 원하는 기타가 더 비싸진 이유가 재료나 품질 향상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된 목재 비용이 거의 2배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을 젊은 시절부터 사랑해온 고객은 계산을 하고 감사 인사를 건네고 구매를 포기했다.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은 물가 지수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경제의 뒷골목을 흐르는 혈액과 같다. 얼마나 많은 꿈이 형태를 갖추기 전에 지연되거나 포기되는가? 불안정성은 상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보호받는 것처럼 보였던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출판 시장은 수입 용지 가격 상승으로 책 인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신진 작가에 투자하던 작은 출판사들은 발행 부수를 줄이거나 출시를 포기해야 했다. 일반 독자에게는 일시적인 재고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공격이다. 예술과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희생할 여유가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손실의 비용을 인식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까? 농촌에서는 생산자들이 더 비싼 농자재와 길어진 납기일과 마주했다. 비료와 농기계는 먼 곳에서 오는 부품과 물질에 의존했고 이제 추가 비용의 얽힘에 갇히게 되었다. 몇 달 전 계획한 수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파종이나 수확이 늦어지면 단순한 이익 손실을 넘어 노력과 희망, 구매자의 신뢰까지 잃게 된다. 심지어 계절의 순환마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권력의 결정으로 오염된다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개적인 발언은 계산된 낙관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적인 대화에서는 신중함이 우세했다. 이전에는 과감하게 프로젝트에 투자하던 투자 펀드들이 이제는 유동성을 우선시하며 더 나은 조건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수동적이지 않다. 성장에 자금이 필요한 부문에서 기회를 차단하며 혁신을 억제하고 경제 환경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업 탄생을 중단시킨다. 미래의 관점에서 탄생 전에 좌절된 각 기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점차 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다. 프리랜서와 서비스 제공자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더 많은 견적을 요구하고 종종 마지막 순간에 포기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기 계획, 예를 들어 리모델링이나 확장에 대한 논의는 이제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로 대체되었다. 야망은 줄어들고 있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가 강요하는 계산 때문이다. 매달 자신의 지평선이 점점 좁아질 때 번영이 가능할까? 이 긴장감은 지방 정치에도 스며들었다. 외부 구매에 의존하는 시청은 예산이 잠식되는 상황을 목격했고, 학교는 장비를 기다렸으며 병원은 의료 소모품 보충에 지연을 겪었다. 어려운 시기에 완충 역할을 해야 할 공공행정은 시장 논리와 충돌하며 또 다른 전장이 되었다. 기본 서비스가 국제 시장 논리와 경쟁할 때 시민을 누가 보호하는가? 국제 무대에서는 거래 파트너들이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일부는 협정 재협상을 모색했고 다른 일부는 투자를 제고했다. 그 나라가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던 시절은 지나갔고 규칙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신뢰는 한번 훼손되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빠른 속도로 퍼지는 이미지와 외교적 노력보다 오래 걸리는 회복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사례다. 외국 학회 참석에 익숙한 대학 교수는 항공권과 숙박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면서 올해 모든 출장을 취소했다. 외국산 철물 부품을 사용하던 소규모 가구 제조업체는 고객에게 최종 비용을 전가할 수 없어 가장 정교한 라인의 생산을 중단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단순한 매크로 경제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 구조를 약화시키는 조용한 손실의 연쇄를 형성한다. 이 모든 것은 두려움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움직임을 형성하는 환경을 만든다. 사람들은 구매하고 여행하고 일하지만 다음 가격 인상, 규칙 변경, 불확실성의 타격에 촉각을 곤두선 채 행동한다. 이러한 경계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본적인 무언가가 깨지지 않고 답은 경제 자체보다는 이 시나리오가 구축된 기반을 집단적으로 질문할 용의가 있는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 기어들이 일상과 대화하지 않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때 다른 방향을 요구할 용기가 필요하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단순히 재정적 손실이 아니라 사람들이 내일을 덜 믿게 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미래를 의심하는 사회는 조금씩 스스로를 재창조할 능력을 잃기 시작한다. 도시형 자전거 공장에서는 한 무리의 엔지니어가 이전에는 해외 공급업체에서 조달하던 부품을 대체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었다. 국내산 유사품을 찾으려는 시도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혔다. 내부 공급망 자체도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많은 제조업체가 생산을 위해 여전히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부 해결책으로 보였던 시도는 또 다른 얽힘을 드러냈고 해결하기는 훨씬 어려웠다. 결국 생산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연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계획되었던 임시 일자리도 함께 사라졌다. 첫 정규직을 꿈꾸던 젊은이에게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상업적 게임 때문에 기회를 잃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몇몇 산업은 압박 속에서도 창의적으로 대응했다. 한 작은 와이너리는 전통적인 유리병 대신 지역 장인이 만든 세라믹 용기로 바꾸기로 했다. 이 변화는 주목을 끌었고 판매 증가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적응 비용과 기존 고객의 거부 가능성이라는 추가 위험도 가져왔다. 이러한 대응은 회복력이 존재함을 보여주지만 불안정 속에서 혁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큰 대가를 요구한다. 창의력은 언제까지 경제를 떠받칠 수 있을까? 구조적 혼란의 무게가 다시 지배하기 전까지.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의 물결은 개인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 거주하던 한 아들은 어머니의 칠순 생일을 위해 계획했던 방문을 포기했다. 비용 상승과 환율 변동이 모아둔 예산 대부분을 소모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화상통화는 부재를 완전히 지우지 못했고 축하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다. 통계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손실은 공동체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문화 상품의 비용 상승은 덜 눈에 띄지만 심각한 장벽도 만들었다. 한 순회 연극 축제는 무대와 조명 운송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네 도시에서 공연을 취소했다. 공연을 볼 예정이던 지역사회는 몇 달간 의미 있는 문화 행사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손은 수치로 측정되지 않지만 참조 기준의 상실, 만남과 교류 부족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삶을 잠식한다. 예술 접근성이 일부 대도시의 특권이 되면 국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술 분야에서는 특정 부품에 의존해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매일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 기업가는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수입 부품을 구매하거나 아직 요구되는 기술 표준을 갖추지 못한 국내 공급 업체를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무기한 대기는 소수의 젊은 기업만 견딜 수 있는 위험이다.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아직 시장 테스트를 받기도 전에 길을 잃을까? 한편 소비자들은 제품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포장식품은 무게가 줄었지만 가격은 그대로였다. 의류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감 디테일이 사라졌다. 이러한 조정은 소비 경험을 바꾸고 가격이 공식적으로 오르지 않았음에도 인식된 가치를 떨어뜨린다. 언론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인플레이션이지만 브랜드와 고객 간 신뢰를 갉아먹는다. 신뢰가 깨지면 불신과 위축 외에 무엇이 남을까? 일부 국제 분석가들은 이 나라를 공격적 관세가 장기간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연구 대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보고서가 대학과 연구센터에 유통되며 공급망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지, 소비 습관이 정책보다 빠르게 바뀌는지를 설명한다. 기술적 관찰이지만 암묵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경고의 사례로 남고 해결 모델로는 변하지 않을 것인가? 늦은 오후 광장과 배에서 사람들은 점을 연결하기 시작했다. 학교 등록금 상승, 휘발유 가격 상승, 의료검사 지연, 이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든 동일한 결정들의 결과였다. 이러한 인식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지며 전체 그림이 명확해지고 명확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집단적 이해가 향후 몇 년 동안 정치적, 사회적 영향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한 금전적 위기가 아니다. 잃어버린 시간, 놓친 기회, 미뤄진 꿈과 관련이 있다. 불필요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 중간에 규칙이 바뀌는 듯한 환경에서의 정서적 피로와 관련이 있다. 이 피로는 경제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망설이는 모든 눈빛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위기가 단지 일시적이며 정치적 결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이 믿음은 초점을 흐리게 하는 발언, 편리한 책임자 제시, 단순화된 내러티브로 강화된다. 그러나 현실적 일상과의 간극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결국 듣는 것과 경험하는 것의 차이가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 깊은 변화가 가능해진다. 한편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한 꿀 생산자가 전통적인 수출 시장으로의 출하를 중단했다. 그 이유는 품질 저하나 벌통 부족이 아니라 병용 유리와 라벨용 종이 가격 상승으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꿀은 계속 생산되었지만 재고가 재산 안의 통에서 쌓이기 시작했다. 낭비를 막기 위해 생산자는 도매로 판매를 시작했지만 이익률은 훨씬 낮았다. 이러한 적응은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생존이다. 하지만 동시에 세대를 거쳐 이 활동에 의존해온 가계의 소득에 연쇄적인 압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반복되어야 문제가 개인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조절하는 장치에 있음을 이해하게 될까? 해상 운송 분야의 상황도 더 낙관적이지 않았다. 항구에는 화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부 컨테이너가 추가 요금 결제를 기다리며 억류되면서 선박이 대기하는 줄이 생겼다. 물류 운송을 맡은 트럭 운전사는
허가를 기다리며 주차장에 며칠간 머물러야 했고 급여도 받지 못했다. 한 운전사는 마지막 운행에서 실제 도로 주행보다 항구에서 음식과 연료에 더 많은 비용을 썼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대기 상황은 소득뿐만 아니라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존엄성까지 갉아먹는다. 어떤 무역 정책이 수천 명의 시간과 노동력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소수만 인정하려 하는 새로운 요소가 있었다. 바로 국내 상업 파트너 간 신뢰의 부식이다. 제조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거래해온 소매상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납기 일정이 예측 불가능해지고 재고 보충 비용이 매주 달라지면서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수년간 형성된 유대 관계를 깨뜨린다. 신뢰가 불신으로 대체될 때 잃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시간과 대화, 약속으로 쌓아 올린 전체 네트워크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가격과 공급 제한이라는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동네 전체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한때 레시피와 이야기를 나누던 공동시장은 소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차지하기 위한 조용한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 한 주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유를 확보하기 위해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새벽 시장으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그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시간대를 바꾸고 생활 패턴을 조정하며 오래된 습관을 바꿔 희소 상황에서 한 발 앞서 나간다. 각자가 자신의 접근만 확보하려 할 때 사회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교육 분야에서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공립대학들은 교환 학생 프로그램을 줄였다. 학문적 관심 부족이 아니라 항공료, 숙박비, 수입 교재 비용 상승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교수는 특정 장비와 해외 교재가 필요했던 수업이 통째로 제공되지 않게 되었다고 전했다. 국제적 지식 교류를 제한하면서 점점 더 연결된 세계에서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심지어 이전에는 니치 산업으로 간주되던 분야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한 소규모 수제 초콜릿 생산자 협동조합은 수입 카카오 가격 상승으로 국내 원자재로 대체를 시도했다. 하지만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역시 이전보다 더 비싼 새 수입 기계를 도입해야 했다. 결과는 협동조합의 가장 수상 경력이 있는 제품 라인의 일시적 생산 중단이었다. 한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을 담은 제품이 매대에서 사라진 것이다. 금전적 손실을 넘어 상징적 가치를 잃는 손실을 누가 측정할 수 있을까? 그 사이 외국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장기 프로젝트는 전략적 검토 단계로 들어갔다. 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자금은 투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연기는 지역 기업의 확장 능력을 줄이고 숙련된 일자리 창출을 제한한다. 동시에 외부에는 해당 국가가 안정적 비즈니스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지대로 인식된다. 훼손된 평판은 정책이 내일 바뀐다 해도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 세계가 이미 불안정한 플레이어로 본 상황에서 어떻게 숨을 돌릴 수 있을까? 가장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가족들은 오래된 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문화카페 개업을 계획했던 부부는 목재와 전문 인건비가 2배 이상 오른 것을 보고 건물 리모델링을 취소했다. 한 장인은 국제 박람회 참가를 포기했다. 작품 운송 보험 비용이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기는 기업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국가의 창조적 활력을 잠식하는 조용한 연속적 포기로 쌓인다. 건강 소비에서도 긴장이 드러났다. 민간 클리닉은 예방 진료 수요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사람들의 건강관리 의식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곧 검진이나 약값이 감당 불가가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조기 경쟁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실제 긴급 진료의 병목 현상을 만든다. 상업 변동에 자유로워야 할 건강 분야마저 접근을 두고 경쟁하는 장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건 뒤에는 소수만 목소리를 내는 질문이 숨어 있다. 불안정성이 일시적 상황을 넘어 지속적인 상태가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즉흥적 대응이 규범이 되고 계획이 예외가 된다면 바로 이 불안정한 영역에서 사회적 신뢰가 침식되고 미래는 설계되지 않고 조심스럽게 기다려야만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우리가 처한 교차로는 여기이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관세의 즉각적 비용이나 가격 변동이 아니다. 경제적, 사회적 공존 모델 자체가 위태롭다. 그리고 이 상황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면 일상은 결핍과 지연, 포기의 누적에 의해 제작성되며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의 본질은 단순히 수치나 헤드라인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통치행위와 비통치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 사이에 충돌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도란 의심 없이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지도란 사회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기 전에 귀 기울이고 걸음을 조정하며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지 공식 연설이나 세계에 공개되는 담화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결정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투표, 시간 배분, 자금 운용, 그리고 희망을 어디에 두는지에 관한 선택 속에서 말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현재는 단절된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직조된 긴 이야기의 연속이며 환경 변화, 위기, 전환 속에서도 살아남은 야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서로 다른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방식을 갖고 있지만 종종 같은 권력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이해하려면 오늘날 세계 게임에서 결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인물들의 기원, 영향, 심지어 모순까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마무리하며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과 같은 인물들의 전기를 더 깊이 살펴보길 권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경험이 젊은 시절을 형성했는지, 어떻게 공개적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국가의 지도자로 나아가게 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석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움직임을 예측하는 전략적 도구입니다. 이 독점 이북은 더 깊이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단순히 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조, 폭로, 질문이 가득한 여정을 함께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공명했다면, 기억을 되살렸거나 오래된 확신의 의문을 던졌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이 이야기가 당신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겉모습 뒤에 있는 것을 탐구하려는 동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는 이미 준비 중이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 주목에서 벗어나 조용히 움직이는 것들을 이해할 새로운 관점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아이디어들을 마음에 담고 가세요. 왜냐하면 한 장과 다음 장 사이의 강역에서 성찰이 성숙하고 불변으로 보이던 것조차 변화시킬 힘을 찾기 때문입니다.